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 역시 고민사연. 아이리스님께서 고민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아이리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님. 저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줄곧 붕어형의 설방을 시청해왔습니다. 붕어형님의 시원시원하고 정확한 팩트들을 끄집어내시는 모습을 보니 듣는 저도 시원시원했고 생활의 노하우들을 접할 수 있어 유익합니다. 항상 지금 같은 페이스로 방송 쭉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출근하는 길에 항상 붕어형의 썰방 영상을 보며 하루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붕어형님에게 사연 올리는 이유는 이번에도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하고 해고당해서입니다. 제 나이 30. 제 친구들 중에는 결혼해 가정을 이룬 친구도 있고 독립한 친구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직장은 9개월, 두 번째 직장은 작년 이맘때의 메로나 사태로 인한 회사 경영 악화로 수습기간 3개월이 되자마자 잘리고 1년이 지난 올해 2021년 5월 초에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번만큼은 지난번 꼴 나지 않게끔 절실한 마음으로 회사에 입사했지만 꿈의 1년 재직을 하지 못했습니다. 첫 직장은 저희 부서가 없어져 버려 아예 다른 업무를 주는 바람에 업무가 저와 맞지 않아 스스로 퇴사했고, 두 번째 직장은 권고사직, 세 번째 직장도 권고사직입니다. 지난달 말에 저희 대표님으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제가 고객사 관리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직무가 프로젝트 매니저인데 단지 저와 우리 회사의 업무만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닌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과 업체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점이 미숙했습니다. 마치 지휘자처럼 저를 포함한 모두를 이끌어야 하는 중대한 업무였습니다. 이번에는 엄연히 제가 멀티 업무를 못해서입니다. 따져보면 다 저의 불찰입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 서울의 한 대학교를 지난 18년 여름에 졸업했고 학점도 3.4로 그리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자격증과 어학 성적으로는 토익 오픽 만점, 토익 스피킹 레벨 7, 토익 라이팅 레벨 8, 토익 890, 워드 프로세서 1급, 프리젠테이션 실무 1급, 엑셀 실무 1급 등을 취득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성적 중상위권이었고 대외활동과 국제봉사활동 등을 함으로써 사회에 나가서도 이렇게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막상 사회에 부딪혀보니 사회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특히 직장생활은 나 혼자서만 잘해서가 아닌 조직 구성원 전체의 시너지 효율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회사 경영이 어려우면 더는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엔 회사가 성장해야 저도 살아가는 것이더군요. 제 주위에는 1년에서 4년 미만으로 회사 재직했다는 소식 접하면 나는 왜 회사 경력 1년을 못 채울까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회사 3년 이상 다닌 사람들 보면 왜 이리 위대해 보일까요? 저에게는 3년 이상 재직하는 것이 커다란 장비처럼 느껴지더군요. 무엇보다도 제 전공인 국제통상과 영문학의 이점을 잘 살리지 못하는 것 같네요. 첫 번째 직장 퇴사 후 그 당시에 코딩이 유행이라 저도 국비 지원으로 프로그래밍 수업을 이수했지만 문과생인 저하고는 업무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국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8개월 동안 수업 이수하면서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결국 깨닫은 건 제 직무는 마케팅과 해외 영업 이겠구나 해서 다시 취업 준비를 해외 마케팅 분야로 잡았습니다. 이번에 입사한 회사도 외국계 회사도 해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해서 지원했건만 영어 쓰는 일은 미국 팀과의 커뮤니케이션 외에는 거의 영어를 쓰지 않더군요. 저의 직책인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렇게 하드캐리한 직종인지 몰랐습니다. 나름 잘할 수 있으리라 자신감이 있었고
절실한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배우고 실전에 투입했지만 결과가 생각보다 안 나오더군요. 메로나도 있고 곧 독립도 해야 하기에 웬만하면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서 공무원이 최고다. 웬만하면 공기업 혹은 대기업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 같네요. 저도 대기업 공기업 가고 싶죠.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나요? 서류 통과 후 1차, 2차 적성검사의 최종 면접까지, 거기다가 어마한 경쟁률까지. 이제 직장 구하는 것도 지쳐가네요. 설사 직장을 구해도 1년을 못 채우니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첫 직장에서 업무가 맞지 않더라도 꾹 참고 1년 정도 채웠을 거라는 아쉬움이 마구마구 듭니다. 우선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사무소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프리랜서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본인이 한 만큼 급여를 받는 시기에 안정적이지는 않은 자리이죠. 당분간은 퇴근 후 공부했던 전문 자격증 시험인 외국어 번역 행정사 시험에 올인하면서 프리랜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던 운동도 하면서 마음가짐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계획한 대로 돌아가진 않겠죠. 그러나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다 시도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겠죠. 퇴사할 때마다 우울감 들고 막막했었는데 이번엔 자존감도 키고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좌절하지 않고 이번에도 실패와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음이 여린 편이라 자존감이 매우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우울감에 빠져들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공부도 잘 안되고 안정적인 직장도 영영 못 찾을까봐 걱정입니다. 참으로 회사 오래 다니기가 새삼 힘들다는 느낌이 드네요. 제 꿈이 3년 이상 회사 재직하는 것입니다. 11월, 12월만 되면 왜 이리 쓸쓸해지는지 모르겠네요. 끝으로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연이 좀 기네요.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좀 잘 안됐네요. 여러가지 말들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친구들의 삶에 나 자신을 투영하지 마시라는 거. 친구는 친구고 나는 납니다. 친구는 친구고 나는 나. 아무리 친구였다 하더라도 결혼하고 밥벌이 하게 되면 만나기 힘들고 연락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아직 30살이니까 친구가 소중하고 친구 보려면 볼 수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솔직히 엄연히 말하면 결혼했으면 남이에요. 볼 일 없습니다. 안 보는 게 본인한테 편해요. 도움 받을 것도 없고 공감되는 것도 없어요. 이미 저 사람은 가정을 이룬 사람이고 가정을 돌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랑 코드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멀어질 거예요. 친구들보다는 식구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친구 중에 독립했다고 하는 친구는 뭐 나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만나기 힘들 거예요. 각자 인생 사는 겁니다. 각자 인생. 친구가 뭐고 간에. 어쩌다 뭐 경조사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일 겁니다. 뭐 본다고 해도 그렇게 반갑지 않을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거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친구는 친구고 나는 납니다. 내 걱정부터 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쏟으세요. 아이리슬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친구가 잘 나간다 하더라도 뭐 나한테 도움될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친구 몫입니다. 친구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내가 못 나가면, 내가 힘들면 아무 쓸모 없어요. 일단 나만 생각해. 나만. 친구들이 뭐 결혼하고 뭐 좋은 데 들어가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잘 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내 멘탈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지금 뭐 친구들한테 관심 가져갔자 본인 정신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
자꾸 나 자신을 갉아먹을 거거든. 나쁜 거예요. 자꾸 친구들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갉아먹는 거, 내 자존감을 야금야금 없애버리는 거, 정말 정말 나쁜 겁니다. 일단 그거부터 고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회사를 나온 것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하고 안 맞은 거예요. 왜 자책을 해요? 아니 뭐 어떤 회사 들어가면 다 맞나? 여러분 회사 다 맞았어요. 여태까지 다 맞았습니까? 들어간 회사마다 오히려 맞는 회사를 찾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모든 어떤 업무를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 자기한테 맞는 일도 있고 자기한테 맞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자기는 맞는 회사가 있고 자기가 맞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간 회사들은 그냥 본인하고 안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오히려 저기 있었으면 니 불행했을 겁니다. 역으로 얘기했으면 아까 마지막에 저 프로젝트 매니저 저 직무에 있었으면 오히려 님 삶이 불행했을 거야. 안 맞는 걸 자꾸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었을 거예요. 자꾸 겉돌기만 하고 다닌 것 같지 뭔가 배우는 게 없고 성장도 안 되고.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제가 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이미 되돌아봐야 소용없습니다. 계속 생각하는 거, 되뇌는 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 자존감 깎아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되돌아갈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겁니다. 끝난 거라는 거죠. 끝난 거에 자꾸 일회일비하지 맙시다. 사연자분. 이것도 과정이에요. 이것도 내가 세상 적응하는 과정이야. 왜냐하면 이 문제가 님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자, 이런 본인의 문제가 본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과 유사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단지 주변한 분들에게 알리지 않을 뿐이에요. 왜 알리지 않겠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알리지 않는 겁니다. 아셔야 되는 게 왜 나만 못할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 지금 회사 경영이 많이 어렵잖아요. 지금 옛날하고 다르게. 예. 지금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다니다가 나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물론 권고사직에 대한 충격은 크겠죠. 근데 그게 당신은 정말 쓸모없는 존재야. 당신은 이 바닥에 있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업무하고 안 맞으니까 다른 업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본인한테 맞는 거 찾으라고. 원래 살면서 이런 시행착오는 겪어 나가야 돼요. 처음부터 내한테 맞는 거 찾아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연자분한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음, 뭐 집안 환경이 좀 어렵습니까? 내가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 밖에 나가서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 내가 돈을 벌지 못하면 좀 우리 집 가기가 좀 어렵다. 뭐 그런 상황입니까? 내가 무조건 돈을 벌어서 집안을 뭔가 일으켜야 된다. 아니면 생활비를 좀 어느 정도 보태야 된다. 음, 아니면 님한테 뭐 빚이 있습니까?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뭐 학자금 대출 받은 거, 아니면 내가 뭐 사업 같은 거 했는데 말아먹은 거, 아니 부모님한테 빚 있었는데 그게 내한테 전가돼서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 내한테 저당 잡힌 뭐 채무 같은 게 있나요? 아, 빚은 없어요? 네네. 학자금 대출 같은 거 없죠? 학자금 대출. 음, 없으면 됐어요, 없으면. 원래, 원래 인생은요, 실패 연속입니다. 실패 연속이고, 좌절의 연속이에요. 단지, 이 연속성 속에서 내가 딛고 일어나느냐,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느냐. 네, 그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님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퇴사하는 게 좌절과 자꾸 내가 못해서 나한테 이런 문제 발생한다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내 삶의 과정이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 이제 그냥 배워 나가는 과정이구나. 그러면 물어볼게요. 아이리스님. 세 번의 회사 채우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님이 세 회사를 세 번밖에 못 다닌 거 앞으로? 왜 세 번만으로 나머지 인생을 판단하는 거죠? 님이 그 마음을 버리셔야 그런 마음을 버리셔야 없애셔야 내가 다가오는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데 가서 일할 수 있는 거야. 자꾸 그런 패배의식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 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에 적응 못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패배의식이야. 패배의식. 뭘 해도 안 될 것이라는. 뭘 해도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패배의식. 그걸 버리셔야 돼. 응? 본인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그거예요. 자존감 회복과 패배의식 버리기. 자꾸 그렇게 되뇌어봐야 소용없어. 안 바뀌어. 그리고 나는 이제 회사를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야.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표정에 티가 나요. 아이리스님. 본인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하지만 뭔가 어눌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티가 난다니까. 아니 내가 고용주로서 우리 직원이 좀 열심히 하고 싹싹하고 뭔가 밝게 보여야 되는데 볼 때마다 뭔가 얼굴이 수척하고 금방이라도 눈물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누가 일을 시켜요? 그게 표정이 드러난다니까. 아이슬님. 그걸 버리셔야 돼. 그래야 내가 어디 딴 데 들어가더라도 일하는 거야. 일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하나 좀 도움을 드리자면 어, 프리랜서 같은 거 일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보다는 좀 사람들 상대하는 일을 해보시는 거 어때요? 아르바이트 같은 거. 사람들하고 이제 아이 컨택 하면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 아이스님한테 가장 큰 문제점 그건 것 같아.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스펙이 부족한 게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동료들과의 대화하는 능력. 아니, 업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업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말을 하면서 하는 거잖아. 말을 하면서. 매니저가 뭐예요? 사람들한테 오더를 주면서 말로 통제하는 거예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님이 그 매니저 일을 못했다는 건 대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밖에 해석이 안 돼요. 매니저가 보통 관리하는 거잖아. 그 관리가 뭔데? 사람 관리잖아요. 사람 관리 어떻게 하는 건데?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통솔하는 거 아닙니까? 연락하고 하면서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관리잖아요. 그럼 그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내가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과 이제 얼굴을 보면서 뭐 어떤 업무를 주고받는 거나 일이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게 서툴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권고사직을 당했더라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를 좀 알아야 돼요. 원인 분석을 해야 된다니까. 원인 분석. 근데 그게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자, 아이스님 잘 들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대학 다닐 사람 상대하는 거하고, 실제 사회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대학 때 사람을 상대하는 건 뭐냐면, 보통은, 그냥 돈이 아닌, 그냥 뭔가 이제 편하게 만나는 거잖아. 직업이 아니잖아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벽을 좀 벗어날 수 있잖아. 근데 사회는 다른 게, 회사에 들어온 이상, 일단 나는 회사를 먹여 살려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도 구걸어 살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특별하게 님한테 뭐 이것저것 해라고 뭐 케어는 못 해드리겠지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야. 뒤돌아보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겁니다. 뒤돌아보지 마요. 그 과거 들춰보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계속 도전해요. 계속 도전해. 계속 지원해요. 떨어진 데 있으면 다른 데 지원하고 계속 지원해요. 될 때까지.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되니까 대기업도 지원해요. 지원하십시오. 혹시나 될지 모르잖아요. 오히려 이럴 때에서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셔야 돼. 보면 약간 좀 뭔가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 회복이 좀 느리신 것 같아, 사연자분이. 회복이. 예. 뭔가 사람한테 뭔가 상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데미지를 받으면 그걸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느리신 것 같아요. 오래 걸리시는 것 같아요. 나이 안 걸립니다. 30살 갈 수 있어요. 왜 나이 걸린다 생각하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니까? 아니, 나이 이제 내년 30이잖아. 뭐 걸립니까? 33살이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제 방송에. 그건 편견입니다. 아니, 30살 넘겨도 가능하다니까? 가능하다니까요. 일을 했잖아, 밖에서. 우리 중고 신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나이 안 걸립니다. 나이 안 걸려요. 어? 아, 올해 30이네. 내년에 31살 가능성 있습니다. 아직 가능성 있어. 본인을 그렇게 딱 단정 짓지 마세요. 어? 뭔가 딱 한계치를 정하지 마. 가능성 있으면 도전해보는 거예요. 지원해보는 겁니다. 혹시나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대기업 들어간 사람 무조건 대기업 들어간다 생각 가지고 지원한 겁니까? 아닙니다. 얼떨결에 혹시나 넣어볼까 넣었는데 된 겁니다. 무조건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뭐 되면 좋은 거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다른 데 지원해보고. 요즘에 사람들이 무슨 뭐 대기업 뭐 몇 군데 정해놓고 여기 아니면 안 들어간다 딱 정해놓고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여러 군데 지원해가지고 한 군데 얻어 걸리는 거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또 내면 돼. 뭐 대기업이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또 내면 되고, 계속 내보라니까, 계속. 이럴 때 계속 도전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차버리게 되면 이 짓거리도 못해요. 안 받아준다고. 아직 31살이면 가능성 있다니까. 어? 취업 가능성 있고, 대기업 지원할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님 본인 입에 맞는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한테 맞는 거 찾지 마. 어? 본인 밥그릇만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일이든 내가 뽑아주니까 내가 받아주면 하겠다는 마인드로 가야 돼. 너무 자기 직무를 따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게 있으면 시키면 다 하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자기 직무 딱 정해가지고 가면서 얼마나 되겠어. 그냥 끼워 맞춘 거죠, 어떻게 보면. 응? 자꾸 내 입에 맞는 거 찾으면 안 돼요. 어? 어떤 일이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아, 사연자분 죄송한데 너무 패배의식이 강하다, 패배의식이. 좀 죄송한데. 너무 강하다. 일단 제가 할 말은 할게요. 할 말은 할게요. 너무 보면 자꾸 과거 얘기를 해요, 과거 얘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 얘기는 다 과거 얘기입니다. 과거 얘기 도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나간 거라고. 더 이상 이제 이 못 받아줍니다. 님 그거 사람 지식이 하는 겁니다. 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 안 들어요. 친구도 안 들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얘는 만날 때마다 맨날 그 자기 세상 얘기만 하게 안 한단 말이야. 10번을 만나면 10번이 다 그 얘기야. 그럼 사람들 떠납니다. 자꾸 만날 때마다 자꾸 자존감 떨어지게 만드는데. 이 아시아대 아리슬링, 그게 본인만 떨어진 게 아니라 상대방도 떨어지게 만드는 거야. 같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만 죽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안 좋은 거, 입이 지나간 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은 버릇입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할게요. 사연자분한테. 아마 이 댓글 많이 달릴 것 같은데,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마. 지나간 거. 그리고 지금은 늦지 않았으니까 내년부터 대기업이도 모두 지원해요. 그냥 자기 요건 되면 지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다 하겠다는 마인드로 가세요. 자꾸 내 직무 찾지 마시고요. 그러다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어떤 직무도 뽑아주면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붙어만 주십시오. 이런 마음도 가셔야 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직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그냥 어떻게 지원하다 보니까 된 거지. 그리고 자존감 회복하세요. 자존감 회복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지나간 거하고 뒤치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친구도 잘 나가는 거는 그냥 별개입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어? 그리고 지금은 과정이지 실패한 게 아니야. 무슨 사업 망한 사람처럼 왜 그래. 그냥 직장 다니다가 좀 나랑 안 맞아서 나온 것 뿐입니다. 아직 기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기회 잘 살리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님이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 마인드가 변해야 돼요. 님 마인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어딜 가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계속 과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본인 자존감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본인 자체가 변하셔야 됩니다. 2022년은 꼭 변하도록 합시다. 아이디슬림. 여린 게 아닙니다. 자꾸 열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사람들 마음은 다 열려. 남자들, 여자는 다 열입니다. 열인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강해지는 겁니다. 열린 사람 또 계속 도전하고, 계속 버티고, 상대하고 하다 보면 강해져. 나도 열이고, 사지코기도 열이고 다 열려요. 근데, 열이지만,
열린다고 해서 못할 게 아니라는 거지. 처음에 열리라고 해서 좀 힘들지만 계속 견디고 경험하고 하루 지나고 시간 지나고 하면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좀 더 강해지는 계기를 만드시길 바랄게요. 네, 전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리스님.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